낭만이 가득한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낭만 전붕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뉴비티를 벗어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레벨 30부터 50 사냥터 그리고 필수 퀘스트를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 육성 가이드는 무과금 유저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고 이 영상은 물론 전사 시점으로 만들고 있지만 전사 외의 직업들이 사냥하면 좋은 곳까지 추천을 해드리니 내가 전사가 아니니까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벨 30까지는 파티 퀘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31부터 40까지 하루에 한 번씩 개미굴 표지판 퀘스트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미굴 1은 6인 파티로 레벨 4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옵니다. 레벨 31부터는 개미굴에서 사냥을 하면 흑자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미굴 1에 파티가 없거나 사람이 가득 찼다 하는 경우는 깊은 개미굴 2 4인 파티를 추천합니다. 이 사냥터는 아마 유튜버 중 제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사냥터입니다. 여기서 이브라이 표지판 퀘스트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이브라이 꼬리를 모으면서 추후 넬라 퀘스트도 수월하게 깰 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맨 위는 원거리, 좌우는 근접, 맨 밑은 법사 또는 표도 분이 각자 자리를 잡아 사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모범 택시를 타고 개미굴 광장을 온 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왼쪽으로 한 번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 숨겨진 꿀 사냥터입니다. 내가 개미굴이 너무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동쪽 바위산 6 추천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사냥터이고 레벨 45까지 사냥하셔도 됩니다. 정말 젠이 잘 되는 곳이지만 그만큼 인기 사냥터이기에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너무 젠이 잘 되기 때문에 공수분들은 사냥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보어당 1에서 2, 3인 파티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바산만큼 효율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레벨업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커즈아이 표지판 퀘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 하기 위해 가기도 하지만 레벨 35에서 40 사이에는 경험치를 먹기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999마리를 잡으면 적어도 10% 정도 오르니 저는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파티원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환승체제를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너무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붉은빛 정원 1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주로 2인 파티를 구성하고 궁수, 표도, 썬콜님들이 아주 가기 좋은 사냥터입니다. 오르비스 사냥터는 대부분 젠도 잘 되고 드랍하는 아이템도 좋습니다. 붉은빛 정원에서는 아대 공격력 주면서 60%를 드랍한다고 하니 득템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붉은빛 정원 영상은 못 찍었지만 여기 푸른빛 정원 1 또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드랍하는 주문서도 좋고 레벨업도 좋다고 하니 여기 푸른빛 정원 1 사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작은 그룹인 셀리온 친구들이 사냥하기 좋고 득템도 좋습니다. 레벨 35부터 40분들이 올리는데 효율적입니다. 레벨 30부터 40 필수 퀘스트 정리입니다. 우선 레벨 31이 되면 가운 퀘스트를 필수로 깨줍니다. 노작 가운은 판매가가 40만원 정도 됩니다. 가운을 얻기 위해 깨는 것도 있지만 레벨 30 초반대 경험치 먹기에 아주 쏠쏠합니다. 돼지머리 다이아몬드는 자유시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 넬라 퀘스트 또한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다 클리어하면 각 직업 30대 신발을 주고 이 신발은 레벨 40까지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마 제 육성 가이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레벨 30 이후에 깨실 겁니다. 왜냐면 25대 받을 수 있는 퀘스트이긴 한데 25대 깨봤자 바로 레벨 30대 끼는 신발을 못 얻기도 하고 레벨 25대는 커닝 파티 퀘스트만 깨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레벨 32가 되시면 이카루스 행글라이더 퀘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육성 가이드대로 육성을 하셨다면 이카루스 망토 퀘스트 선행캐를 미리미리 깨셨을 겁니다. 레벨 42가 되고 난 뒤 한 번에 깨도 되지만 그러면 돈도 좀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카루스 퀘스트는 미리미리 클리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 35가 되면 저주받은 인형 퀘스트를 깹니다. 선행 퀘스트로는 가운 퀘스트를 깨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깼을 때 레벨 35 기준으로 40% 정도 올랐고 각 직업 40점 모자, 장갑, 민첩 주문서 10% 또는 60%를 줍니다. 이 퀘스트는 저주받는 인형 2300개가 필요한데 모으는 것보다 그냥 남쪽 나무숲 던전에서 사냥하고 있는 클레릭 분들에게 구매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투자 대비 무조건 흑자를 보는 퀘스트입니다. 레벨 37이 되면 이카루스 열기구 퀘스트를 깨주시면 됩니다. 식탁포 100개를 모으는 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내로 모을 수 있으니 무과금 유저는 식탁포 100개를 사는 것보다 모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악어 주머니는 커닝시티 하수구에 있는 악어를 잡으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르비스에서 클리어할 수 있는 퀘스트들은 레벨 35때부터 클리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사 퀘스트를 다 클리어하고 나면 펫 이동 속도 주면서 60%를 줄 겁니다. 2인 파티 이상으로 하면 클리어가 하기가 더 쉬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름공원 4에 있는 스피루나 할머니 퀘스트는 사실 보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전 말씀드린 리사 퀘스트와 병행하기에 좋기 때문에 같이 클리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치도 쏠쏠하게 먹고 클리어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구름 조각 30개를 모아야 하는데 이건 퀘스트 제로입니다. 구름공원 4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몰래 줍줍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퀘스트를 하기 전에 허크를 만나야 됩니다. 허크는 오르비스 탑 10층에 있는데 허크를 만나기 전에 20층부터 내려오면서 주니어 스톤볼 조각 45개, 파이어 스톤볼 조각, 아이스 스톤볼 조각 각각 25개를 모은 다음에 허크를 만납니다. 그러면 오르비스 탑을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활성화 주문서를 줍니다. 봉다리 퀘스트는 주니어 페페의 물고기가 총 600개 필요한데 다 클리어하면 신발 이동 속도 주문서 60%를 줍니다. 물고기 또한 직접 모으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르비스 탑 1층에서 사냥하고 있는 유저에게 사시거나 자유시장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자 대비 무조건 흑자를 낼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봉다리 퀘스트를 깨면서 물고기 50개만 더 구한 다음 나머지 재료는 상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클리어하면 경험치를 14,500이나 주니 육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치 말고는 큰 보상은 없지만 클리어하기 쉬운 퀘스트이니 꼭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 40부터 50 사냥터입니다. 레벨 40부터 50까지는 콜드아이 파티 사냥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랑 레벨 52까지 콜드아이 파티를 했는데요. 레벨 50 이후에도 1시간당 15% 정도는 먹더라고요. 단점은 파티원을 모으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콜팟을 잘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콜팟 가기 전에 콜드아이를 한번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2방 컷이 난다면 콜팟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 3방 컷이 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보어 땅이나 오르비스에서 레벨 42까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썬콜 분들과 궁수분들에게 좋은 사냥터입니다. 1층에는 썬콜이나 궁수분들이 가고 양쪽 사이드는 근접분들에게 설거지를 시켜 3인 파티가 가장 효율이 좋고 혼자 사냥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콜드어야 좀비 루팡은 경험치를 똑같이 줍니다. 다만 좀비 루팡 요구 명중률이 92이기 때문에 전사분들을 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펜데스 씨앗을 캐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기는 주로 원거리 분들이 많이 오시고 레벨 40대부터 가능한 사냥터입니다. 네펜데스를 3방컷 이내로 잡을 수 있을 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펜데스를 3방컷 이내로 잡으면 한 대도 맞지 않고 네펜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험치보다 돈을 벌기 위해 많이 들어오는 사냥터입니다. 원거리 분들이 주로 씨앗을 캔다면 우리 전사들은 여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레벨 50까지도 무난히 사냥을 하기 좋고요. 지형 자체가 전사에게 나쁘지 않고 쟁률도 정말 좋습니다. 콜팟이 질리신 분들은 여기서 사냥하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사실 추천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르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3인 파티로 많이들 왔었는데 지금은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혼자 조용히 사냥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험한 골짜기 1에서 사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치는 나쁘지 않는데 드랍템이 별로 좋지가 않고 무엇보다 전사 같은 경우는 지형 때문에 사냥하는데 막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냥을 하고 싶으면 표도분이랑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레릭 분들은 쿨팟도 오르비스도 아닌 남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실 클레릭 분들이 레벨 40 이상이 되었는데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유가 남던이 너무 질려서라고 하는데 남던은 솔프를 많이 하긴 하지만 4인 파티도 많이 하거든요. 클레릭 분들은 정말 남던만큼 효율이 좋은 사냥터가 없어서 크게 추천할 곳이 여기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힐을 먼저 마스터하지 말고 홀리 에로우를 먼저 찍는다면 다른 곳에서 사냥이 수월한데 조금만 더 멀리 문다면 사실 클레릭 짱짱 웨이플랜드이기 때문에 남던에서 레벨 50까지 잘 버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 40부터 50 필수 퀘스트입니다. 레벨 40이 되면 무조건 깨면 좋은 퀘스트가 제인의 장공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는 레벨 40에 모을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파는 세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동바산이나 파보 땅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고목나무 수액 정도는 모아두셨을 겁니다. 이 퀘스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레벨 40까지 바라보고 왔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장공 60%가 뜨길 기원합니다. 일명 보넬름 퀘스트라고 합니다. 재료 보는 게 정말 있는데 보넬름이 궁수 전사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 깨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다른 직업분들도 이동 속도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꼭 깨셔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퀘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치
데미지도 많이 주고 본능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메이플 유저라면 모두가 클리어하는 퀘스트입니다. 고목나무 수액, 돼지머리, 코너 씨앗 정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클리어하고 나면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커닝 파티 퀘스트를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레벨 40대 오르비스 가기 전에 페리온에서 미리 재련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상으로는 신발 이동속도 주문서 또는 신발 점프 주문서 10% 또는 60% 중 하나를 준다고 하니 꼭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 42가 되면 이카루스 망토 퀘스트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행캐를 미리 해두신 상태라면 이 퀘스트 또한 수월하게 깨줄 수 있습니다. 이속 이카루스가 뜨면 정말 대박이지만 대부분은 회피 또는 점프력 이카루스가 뜰 것이기에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전사 또는 공수가 아닌데 이속 이카가 떴다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꼭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이 퀘스트는 일단 하시려면 인기도 10이 필요합니다. 오르비스 퀘스트를 깨고 저주받는 인형 퀘스트를 깼다면 인기도 10은 금방 모으실 겁니다. 이 퀘스트는 이제 각 직업당 쓸 수 있는 10%짜리 공격력 주문서를 주는데 이게 도적 같은 경우는 무조건 흑자를 보는데 다른 궁수분들이나 전사분들은 흑자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재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근데 주문서 가격이 이제 전사나 궁수는 이 재료에 비해 이제 가격이 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기가 재료를 만약에 잘 모은다면 깨치는 걸 추천드리고 재료를 다 사야 된다면 한번 좀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벨 30부터 50 사냥터와 필수 퀘스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레벨 30부터 40은 조금 육성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40부터 50은 콜다이 파티 덕분에 정말 수월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30 이후에는 돈이 되는 퀘스트가 많으니 더 이상 물약값 없어서 패사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 영상을 보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